그러지. 내가 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기본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자가 남자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격적 대우라든가 이런 것은 평등이지만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여자한테 군대 가서 너도 여자니까 평등이니까 야간 근무사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요즘 서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요 계약의 해제라고 돼 있죠? 여러분, 2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9페이지 보면, 먼저 여러분 뭐가 있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합의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제 계약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약정 해제권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정 해제권, 이렇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요. 계약을 어느 경우나 해지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3자를 보호한다. 제3자 보호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548조 1항 단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다 무조건 뭐가 되냐?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합의란 말이 있죠? 합의란 말이 있으면 이건 봐봐. 여기 봐봐. 해제 그래가지고 이러면요. 이것이 단독해낸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것을 뭐라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해제 계약이요. 알겠죠? 해제 계약. 조심해야 돼요. 합의 해제란 말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나오죠? 봐봐. 계약의 해제 나오죠?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그러면 이것은 단독이에요. 계약의 해제. 알겠죠? 그런데 합의 해제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 그러면 이건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뭐가 나오냐면 문제에 담으면서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게 나올 때 잘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이거 있죠?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합의하고 약정이란 말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는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해배상을요. 이렇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지금 뭐가 있죠? 차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와. 그런데 합의해제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두 사람이 합의로 해결하는 거지 법조문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이자를 뭐한다? 가산한다. 이런 말이죠. 이자를 가산한다. 약정해제권하고 법정해제권은요. 우리 민법의 해제는 이것은 형성권이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에요. 단독행위요. 그러니까 해제 계약 그러면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이 계약은 이자를 가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약은. 왜냐하면 이것은 548조 2항인데 이 548조 2항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약정 해제는요. 미리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서 유보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학원에 있다 보면 어떤 분이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뭐 감 농사를 하는데 혹시 감 이거 살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둘이 너무 친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감을 안 산다고 할 수 없고 우리 남편은 감 알레르기가 있어. 감을 못 먹어. 근데 그 말을 참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혹시 우리 남편이 혹시 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서 안 먹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갔다가 남편 안 먹는다면 다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먹지 않는다? 그럼 다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매매계약을 했죠? 근데 남편이 싫어하면 다시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죠? 그것을 약정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서 뭘 했다? 유보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중사고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요. 첫 시간이 중개사법이다 그러면 엄청 좋아요. 세법이다. 얼마나 웃겨요? 중개사법 선생님 얼마나 인자해요? 이건 그렇지 않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오면은 편하게 듣고 좋은데요. 뭐 재수없게요. 민법이라든가 공법에 들어왔다.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거 뭐 강의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갑자기 와가지고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 얘기하니까요. 소급해서 모여라해놓고 써놓고 이걸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한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루 내내 고민하죠. 그러다가 한 시간 내내 고민하다가 밖에 나가죠. 혹시 우리 집 서울로 이사 갈지 모르는데 한 달 뒤에 아파트 분양되면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라 그래요? 학원에서 뭐 한 달에도 들으면 좋잖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환급은 어떻게 돼요? 환불금은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뒤에 그러면 혹시 서울로 이사 가게 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해제권을 유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한 달 딱 됐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처음에 들으면 다 그래. 자꾸 듣다 보면 괜찮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얼른 듣다 어떻게 모르고 가가지고 또 이어주 가서 소고기 한번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요. 계속 한 달이 지났는데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저 사람은 서울로 이사 한다겠는데. 그래서 이제 2달 지나가지고 얘기하죠. 혹시 서울로 이사를 언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나 우리 집 이사 안 가는데요? 자기가 이 얘기하는 거 다 까먹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 해제권을 유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약정해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정해제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약정하고 합의는 뭐냐면 차이는 합의는 지금 내가 계약을 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을 하고 저쪽에서 승낙을 해서 하는 게 합의해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트 가가지고 물건 교환할 때. 이런 물건 사가지고 오죠. 물건 사가지고 옷을 하나 입고 이제 사가지고 왔단 말이죠. 왔는데 친구가 뭐라 가지고 야 그건 뭐 별론데 꼭 여자들은 꼭 촉치는데 알면서 여자들은 특이한 그런 아주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를 한번 일단 한번 쫙 쳐주죠. 알겠죠? 야 그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제가 뭐 입으면 그러니까 쌤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그거 별론데 뭐 어쩌고저쩌고 요즘 색깔에 그런 거 안 입는데 요즘 빈티지가 유행인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남한테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교환하러 가죠. 이거 마음이 좀 안 들어서 그런데 환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그러세요? 내가 환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마트에서 환불 안 해주면 큰일 나죠.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요. 환불해 주죠. 그래서 환불해 주세요. 해제 청약이죠. 저쪽에서 알았어, 예스. 해제 승낙이죠. 그래서 합의로 해제가 되는 걸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합의로 해제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 없어? 부활. 할렐루야. 부활시킬 수 있죠? 언제 부활시키죠? 여기서 환불하고 딱 왔는데 다른 친구한테 전화 오죠? 야, 거기 아까 그거 어디 샀어? 나 그거 사러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옷, 야, 너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지. 그래서 나도 하나 사려고 다 색깔만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 지금 밖에 나왔는데요? 이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옷 하나밖에 없는데 쫓아 또 더 달려가죠. 달려 들어가서 뭐라 한다? 그 옷 다시 달라가죠.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합의로 해제한 것을 뭐라 한다? 다시 부활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계약은 임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규정이니까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한 것을 다시 뭐 할 수도 있고 부활시킬 수 있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은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가 우리 시험에 10회 때 한번 나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알겠죠?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합의 해제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합의 해제는 우리가 여기 보면 해제권이라는 것은 543조 이하 규정이거든요. 봐봐. 543조 이하라는 것은 몇 조 이하라고 봐봐. 여기 543조죠. 이하는 어디예요? 542조, 541조, 그 다음에 여기 544조, 545조. 여기서 543조 이하는 어디를 이하라고 그래요? 1번 여기를 이하라고 그래요. 2번을 이하라고 그래요. 이하는 1이요, 2예요? 나는 이하 그러니까 그래도 안는 줄 알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제1조부터 시작하죠. 1조, 2조, 3조, 1118조까지. 알죠? 1조부터 시작해요. 1조. 그러니까 1조 이하 그러면 그 밑을 다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숫자는 여기가 2하고 여기가 이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조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가죠. 밑으로. 541, 545, 543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하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하 그러면. 여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543조가 해제권이거든요. 이 해제권에 관한 그것은 단독행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다 단독행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부터 내가 설명한 것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43조 이하가 해제권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해제권에 관한 규정은 551조까지, 543조에서부터 551조가 손해배상이거든요. 여기까지의 규정은 어디에 관한 것이냐? 그것은 단독행위인 해제권에 관한 것이고 합의 해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걸 지우고 한참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해제는 상당히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너무 처음부터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그 다음에 여기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다? 최고를 해요.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죠? 그럼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해제권이 발생을 해. 이행하자면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 발생을 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해제권이 발생하면 해제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를 하냐? 해제의 의사표시요.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만이 여기서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다 이렇게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여기서 이제 뭐라 하냐? 제3자를 보호해요. 그래서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냐? 543조 1항 단서라고 얘기해요. 지금 맨 끝, 우리 아까 봤었죠? 그럼 여기서 뭐라 하냐? 원상회복 의무를 해요. 원상회복이요. 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548조 2항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손해가 있죠? 그럼 뭐 여기서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손해배상. 이것을 뭘 한다? 551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에 적용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제3자 보호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두 가지는 뭐죠? 합의 해제도 적용되지만 나머지의 것들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럼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해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약정 해제 같은 것은 해제권을 미리서 유보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합의 해제는 합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냐? 법정 해제권을 지금부터 보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법정 해제는 뭐냐? 첫 번째요. 이행지체.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행불능. 이행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 있죠. 약정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정변경이요. 먼저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강의 때는 여러분 이 정도만 보시면 봐. 이 지금 보면 해제권이 보면 봐. 논점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논점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간단해요. 해제권은 양이 많아요. 아마 기본서를 보면 한 10페이지 넘게 정도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논점이 책이 양이 많다는 것은 논점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요, 이 밑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쓰면은 논점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8개인데 밑으로 결론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 그럼 뭐냐? 여기 보면 채무불이행은 여러분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하고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요, 뭘 해야 되냐? 이해를 해야 돼. 한번 봐봐. 이행거절은 뭐죠?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턱도 없는 조건을 다시 제기를 해. 그럼 먼저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어. 중도금 집어넣는다고. 그랬더니 갑이요, 매도인이 계좌를 폐쇄를 해버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이 건물이 철거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지체는 아까 얘기했었죠.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는 경우,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는 뭐죠? 정기. 정해진 기간이죠. 여러분 정기는 뭐죠?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죠. 그럼 결혼식에 부케 있죠? 결혼식 부케는 언제 필요해요? 그럼 결혼식 날 필요하죠. 결혼식 날. 알겠죠? 결혼식 날 필요한 게 부케잖아요. 결혼식 끝나면 부케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신혼여행 갈 때 부케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정기행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요. 시험 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볼펜이 있어야 돼요. 뭐죠? 그거 뭐라 그래? 컴퓨터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은 언제 있어야 돼요? 시험 보는 날 있어야지. 시험 보는 날 열심히 학원에서는요,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었는데, 시험 보러 갈 때 사인펜 안 가져갔다.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험 보는 날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아니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약정의 조건 방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은 뭐냐면, IMF 보면 돼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50년대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80년대에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30년 뒤에 등기를 청구했는데 그때 땅값이요 1380배가 올라간 거예요. 1380배 땅값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해주라. 우리 땅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막 경제성장해가지고 막 고속도로 놓고 막 뭐 하고 막 길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값이 엄청나게 이제 오르니까 매수인이 이제 자기네 땅도 수용이 되니까 보상금 받아야 되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사정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너가 나하고 계약할 때는 1원이었는데 지금 땅값이 1380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등기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사정 변경이니까 판례가 뭐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등기해주라. 사정이 아무리 변경돼도 계약은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터졌냐?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전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판례가 뭐라 했냐?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도 있다 이제는. 그래서 네 가지의 요건을 얘기했어. 첫 번째 뭐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견을 못 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가 터질지 안 터질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예견을 못 해야 돼. 자, 두 번째. 그 IMF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책임이 없죠. 여러분, IMF가 여러분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잘못이 있어요? 아니죠. 국가 경제가 망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사정이 변경돼서 IMF가 터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파트 값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4억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이것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죠.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현저하게 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사정은 아까 우리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서 등기를 늦게 가져갔을 뿐이잖아요. 30년 뒤에. 그런데 IMF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죠. 개인적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고 무슨 사정이다? 객관적인 사정이에요. 경제 사정의 변경을 객관적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정이 변경됐을 때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요건에 네 가지 요건에 충족이 돼서 해제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판례는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해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할 수도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당 기간 중에서 최고하죠? 이 상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건 차이가 있죠. 봐봐. 갑이 을한테 돈 10,000원을 빌렸어. 그럼 우리가 공원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최소한 돈 10,000원 정도는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되죠. 요주도 갔다 왔는데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10,000원은 갚을 능력이 되는 거잖아. 10,000원 정도는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한다? 돈을 빌렸으면 오늘 돈을 빌려서 뭐라 한다?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갚으라고 해야죠. 그걸 상당한 기간이죠. 만약에 공시버스 선배한테 돈 10,000원 빌려줬다고 해봐. 갑자기 공시버스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근데 열차를 티켓을 예약했는데 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10,000원 빌려달라고 했어. 내일 갚으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선생님 서울 갔다가 돈 10,000원 갚을 여기 오면 50,000원 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선생님도 10,000원을 갚을 능력은 되지만 언제 갚으러 간다? 일주일 뒤가 되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친분관계 여러 가지 것을 따져가지고 정해지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상당이란 말이 우리 민법에서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당이란 말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 뭐죠? 삼성의 이재용하고요.
다음에 현대그룹의 정몽구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야 급한데 돈 좀 빌려줘. 얼마요? 1억. 언제 갚을 건데? 응 금방 갚을게. 두 사람은 금방 갚는다고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인한테 돈 1억 빌려주고 언제 갚을래? 그러면요 요단강을 건너서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억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금방인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상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이란 말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 말은 자주 나와. 언제 나오죠 또?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죠. 그때 어떻게 최고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요. 수익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상당이라는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상당히 한 5일이라고 해봐. 5일을 정해서 최고로 했어. 5일을 정해서 최고로 했어.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죠? 해외 조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성질 더럽잖아요. 당장 갚아라 당장 최고 있다 당장 갚아라. 기간을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죠? 그래도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5일이 지난 다음에 해외 조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다. 해외 조건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했다.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알겠죠? 어느 경우나 해외 조건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어느 경우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그래서 5일이든 당장이든 다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과대최고, 과다최고, 과대최고, 그 다음에 과다최고, 이렇게요. 과대최고, 과다최고라는 것은 뭐냐? 100을 줄 게 있는데 170을 달라고 최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수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최고는 최고가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 해제에 뭐를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해제권은 뭐냐? 여기서는 형성권이야. 또 나오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요.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인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고. 일단 일방적이죠. 일방적은 상대방이 뭐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를 요하지 않고 우리가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에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최고를 했어. 야,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갑이 을한테 너 해제할 거지 말 거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을이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해제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는 것이다.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된다니까. 의사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해제권은 뭘 한다? 해제권은 뭐를 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을 해. 이건 여러분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 한다? 양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되고 이건 똑같아. 이거는 이제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 말이 중요하죠. 채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는요 해제 의사표시죠. 이런 우리는 계약 준수의 원칙에 입각해서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좋아요? 이행하는 게 좋아요? 이행을 하는 게 좋죠. 계약을 해제할 걸 뭘 계약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갑이라고 을하고 이렇게 병이에요. 세 사람이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는데 A와 B가 중도금을 안 준 거예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권을 여기서 행사하고 해제권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해제권의 행사가 좋아요? 소멸이 좋아요? 해제권의 행사하는 게 좋아요? 소멸하는 게 좋아요? 해제권의 행사는 나쁘죠. 그러니까 어렵게 해야죠. 왜요?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면 안 되죠. 아까 말했죠. 되도록이면 계약은 이행을 해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없어질 계약을 뭐하러 해요? 그 다음에 소멸은요? 소멸은 쉽게 소멸돼야죠. 왜요?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되도록이면 계약이 무효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니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해제권의 소멸은 쉽게 해제권이 빨리 없어져야지 해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행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행사를 해야지. 봐봐요. 한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모두가 해제된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전원이 해제를 해야지 해제된다. 그래야지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그러면 2월 3일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는요. 2월 2일 날 을이 해제했는데 2월 3일 아직 갑이 해제 안 했죠? 그럼 이 사이에 돈을 갚아버려. 그럼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언제까지 갚는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갚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해제는 전원이 전원한테. 그런데 여기가 10개죠? 그럼 10개는 어떻게 하죠? 10개 한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죠? 여기서 여기 병이요? 병이 1인이요? 1인의 해제권이 없어지죠. 1인의 해제권이 한 사람의 병의 해제권이 소멸해요. 병이 해제권을 포기를 해요. 알겠죠? 소멸하고 포기하죠. 병이 해제권이 없어지고 병이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A, B의 해제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원이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병의 해제권이 소멸했다잖아요. 그러면 A, 갑하고라고 아무리 해제를 해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한다? 해제권의 행사는 어렵게, 쉽게, 어렵게, 소멸은 쉽게.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소멸은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을 포기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3월 1일 을한테 등기하죠. 그럼 을은 소유자가 되죠. 을은 소유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4월 1일 계약을 해제했죠.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면 4월 1일부터 무효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2월 1일부터 이것을 뭐란다?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 이게 문제죠. 해제를 하지 않으면 2월 1일 계약은 유효이고 3월 1일 등기도 유효가 됐는데 해제를 딱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월 1일부터 무효가 됐네. 그런데 등기는 언제 됐어요? 3월 1일이죠. 그러면 3월 1일에 등기는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등기할 틈이 있어 없어? 없죠.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라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갑.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지금 봐봐요. 갑의 소유자인데 그럼 등기는 누구 앞으로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 앞으로 있죠.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이것을 실체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지금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 계약은 뭐다? 청약과 성약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그래서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원인행위요. 이 계약을 해제를 했더니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 이걸 뭐라 한다? 원인행위에 뭐라 한다? 실효. 그래서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얘기하는 거. 원인행위의 실효.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는 말이나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말이나 똑같죠? 여기는 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것도 첫 시간에 배운 거죠? 묘보총칙할 때요. 청약과 성약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죠. 권리 의무 관계를 무슨 관계로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고,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와 비교가 된다? 인관 관계와 비교가 되고, 이런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
법이라고 하고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뭐다? 민법이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법은 거꾸로 가야지. 실체법은 뭐다? 법률 관계로 이어졌다.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실체 관계란 말은 권리 관계 이 말이죠. 권리 관계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다? 소유자가 권리 아니에요. 권리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권리 관계에 소유권 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원상회복이다. 우리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죠. 계약을 해지하면 뭐라고 한다? 맨 끝에 보면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는 누가 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말소하겠죠.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청구다. 이 소유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물권적 소유권이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죠, 계약의 여기 지금 뭐죠? 해제죠. 계약의 해제. 됐죠? 이 계약의 해제죠. 계약을 해제하죠. 이걸 원인행위에 뭐라 한다? 실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소급해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매수인처 계약이 해제되면 이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이것을 타주 점유라고 얘기를 해요. 타주 점유.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러분요. 지금 여기 특히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여러분요. 등기법에서 실천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 이런 말이 등기법에 나오죠.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 여기는 원상회복 해제권에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요. 점유권에서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를 하죠. 제3자 보호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 그 다음에 4월 1일요.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 다음에 6월 1일 등기를 말소를 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이건 뭐다? 선이죠. 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누구다? 악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3월 1일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런데 4월 1일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돼가지고 뭐죠? 6월 1일 날 등기가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요. 이때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고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은 뭐다? 3월 1일 해제죠.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됐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했죠.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 여기죠. 해제하기 전에 여기요. 언제요? 3월 15일 날이요. 3월 15일 날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고 해제가 되고 나서 6월 1일 이 사이에 정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죠. 여기는 언제요? 5월 1일이요. 5월 1일. 4월 1일 해제하고 6월 1일 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요? 5월 1일 을이 정한테 처분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은 뭐죠? 여기죠. 병은 이때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에 정은요. 언제요? 선의일 때 보호되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 해제죠.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를 보호된다. 즉 해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 그때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은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그 다음에 정은 누구만? 선인 경우만 보호된다. 그래서 이것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의무죠. 원상회복 의무는 뭐냐? 첫 번째요. 선악 불문하고요. 선악을 불문하고요. 선이 악의를 불문해. 두 번째는 여기는 선이하고 악의를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부를 반환해요. 전보를 반환해요. 전보를 반환해.
세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뭘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소는 선인 경우에는 뭘 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잖아. 여기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죠. 취소는 선인 경우에는 뭐를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현존 이익이요. 알겠죠? 이걸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받은 것이 금전이다 이 말이죠. 받은 것이 금전이다. 금전이 어떻게 하냐? 이것은 받은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를요. 이뜨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뜨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다. 뭐다? 그것은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 말이죠. 지연 이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봐봐요. 원상회복은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해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전부를 반환한다. 그런데 해제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그 다음날이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이때 이자는 부당 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한다? 지연 이자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한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걸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어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되어 채무불이행. 여러분, 우리 채무불이행, 뭐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원시적 후발적.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어요?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이죠? 누가?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되죠.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후발적은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이죠? 실례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이죠.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을 해자면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를 만다.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실례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그래서 판례는 뭐라 한다? 원래는 후발적이니까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돼. 그런데 판례는 뭐라 한다? 실례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까지가 이러면 해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 지금부터 봐. 해제. 소명상은 무슨 이익 배상이다. 딱 이게 중요해. 이행이익 배상이다. 판례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실례이익.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여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그 다음날이 아니다.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이다. 제3자 보호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 해제 후 말소득이 누구? 선이만 보호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 된다. 원래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알겠죠? 187조.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한다.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인 갑이. 갑이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 제거, 말소 청구를 하죠.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계약의 해제를 뭐라 한다?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죠. 그 소급해서 무효를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을의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죠. 대주금은 해제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는 행사는 전원에 대해서 한다. 소멸은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해제권은 뭐다?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채굴을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굴하죠.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상당한 기간이 정한 후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과다채고, 과대채고의 경우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할 수가 없다. 왜요? 채고로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뭐죠?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가
양은 많아 보이지만 듣고 나서 반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 우리가 이제 뭐를 마지막으로 하나 보냐면 이걸 하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채고를 하죠. 채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제 의사 표시요. 해제한다고는 해제 의사를 표시하죠.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해제권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고하고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지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의 조건, 사정변경은요. 채고하지 않아도 즉시로 바로 말하냐?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것은 채고는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해야 돼? 채고는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뭐는 하지 않아도? 채고는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요. 채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그걸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고. 그럼 여기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은 채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뭐란다? 철회하죠. 철회. 그러면 채고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를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의 조건, 사정변경의 원칙은 채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행지체는 채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지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가 되죠. 철회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철회되면 채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 이런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다? 이행지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해제가 그러면요 210페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 보고 211페이지, 원상회 보고 손해배상 21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알겠죠? 나와 있고, 이제 여러분요 213페이지 보면 이제 채무불이행, 방금 지금 나와 있죠?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뭔가, 특히 여러분요, 특히 사정변경 봐봐. 214페이지 봐봐. 오른쪽에 사정변경이라고 했죠? 사정변경 오른쪽에 보면은 밑에 사정변경 해지 말고 해제를 봐봐. 해제는 원칙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근데 예외적으로 21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해제 나와 있잖아요. 사정변경에서 해제 밑에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잖아요. 해제에서 예외, 계약 성립 당시 예견을 못 해야 되고, 사정변경이 쌍방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되는데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정 시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야 되고, 이때 사정은 주관적, 개인적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사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에 객관적 사정 아주 잘 나온다 이런 말이죠. 뭐로 잘 나온다? 주관적 사정이라고 잘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장 보면 매매를 봐봐요. 매매를 보면 거기 예약이라고 하고 나오죠. 아까 우리 다 봤었죠? 그 다음에 216페이지 계약금 있죠? 216페이지 계약금도 우리가 이미 다 봤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냐면, 여러분요, 담보채무에서 220페이지 담보채무가 나와 있나요? 220페이지 담보채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담보채무이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